한때 조선 수주 점유율 50%를 차지하며 조선업 강국으로 군림했던 일본은 한국,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실적이 악화되자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일본의 선박 수주량 점유율은 2015년까지 28%에 달했으나 2019년에는 13%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반면 한국과 중국의 2019년 점유율은 각각 37%, 33%로 동반 상승했죠. 이에 일본 조선사들은 수주 가뭄을 버티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일본 조선업계 2위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마이주르 사업소의 상선 건조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였으며 사전에 수주한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조를 마치고 구남수리 조선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쓰이 ENS 홀딩스는 지바 공장의 대연 상선 건조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작년 11월 발표했으며 미쓰비시 중공업도 주력 조선소인 나가사키 조선소, 고야기 공장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경쟁에서야 한국과 중국에게 밀렸지만 여전히 일본 내 업체들은 자국 조선소의 건조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사들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에 미치지 못해 선박 정상 인도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량이 줄어들며 설계 인력을 줄이게 되었고 결국 기술력 경쟁에서도 뒤처지며 자국에서조차 외면받게 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중국 때문에 잠시 주춤했었지만 다시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조선업이 부러웠던 것인지 얼마 전 일본 정부는 WTO에 제소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8년 조선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대형 조선사에 약 1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 정책을 문제 삼으며 WTO의 분쟁 해결 절차상 양자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일본 조선업을 대표하는 사이토 다모스 일본 조선공업회 회장도 지난해 6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압도적인 조선그룹이 탄생하는 것은 매우 위협적입니다. 각국 공정위원회가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겁니다. 라는 식으로 딴지를 걸었죠. 이에 대해 국내 산업부도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우리의 조치는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등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 역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책을 WTO에 제소한 것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심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죠. 일본이 양자 협의 요청을 함에 따라서 한일 양국은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고 합의에 실패하면 패널 심리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등 의미 없는 행정 절차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가격 경쟁, 기술 경쟁 등 정당한 경쟁에서 밀려 도태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꼼수를 부리며 현상 유지에 급급하기보단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부터 먼저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